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KSA 프로피싱 리그 사전 이야기인데요. 지난 6월 9일날 있었죠. 시크릿컵으로 진행이 됐어요. 경기가 6월 9일, 그러니까 6월 초여름에 있었기 때문에 산란이 끝난 다음에 댐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경기였죠. 2주 전에 그런 오픈전이 있었어요. 오픈전 때 낚시를 이렇게 결과 이렇게 보면 아직 물이 덜 빠져서 그런 퓨어에 괜찮은 어떤 장애물들이 많았고, 그 얕은 수심에 있는 장애물들에서 대부분 쉽게 웜낚시 한 사람들이 성적이 괜찮았죠. 낚시를 좀 뭔가 되게 근사하고 멋있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도 뭐 근사하고 멋있게 하려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러면은 다음 경기는 좀 단순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전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정기전이 열렸어요. 전날 연습은 따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도착을 해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토요일날 연습을 일찍부터 시작할 수는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비가 오는 걸 좀 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고기가 얕은 수심에 있었기 때문에 산란이 끝나고는 그렇게 깊은 수심으로 고기가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얕은 수심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토요일날 비가 온다면 일요일날도 뭐 그렇게 깊지 않은 수심에서 낚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경험적인 것도 있었죠. 토너먼트를 12년을 하면서 전날 연습을 안 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웜낚시였어요. 2주 전에 있었던, 그리고 최근의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웜낚시의 우세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수심을 공략할 수 있는 프리리그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탑워터 루어드.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절적으로 고기가 얕은 수심에 있다면 탑워터도 충분히 크기가 있는 스틱 베이트도 좀 물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틱 베이트도 준비했죠. 그리고 초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2-3m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 베이트들부터 한 4m 정도까지 들어가는 크랭크 베이트들, 블리츠 X라든지 아니면 블리츠 맥스 DR 같은 루어들을 준비를 좀 했죠. 그래서 크랭크 베이트 몇 개, 웜 간단하게, 스틱 베이트 이 정도를 준비를 하고 안동을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배를 내리고 아침에는 전날 연습을 안 했더니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연습을 한 게 어쩌면 좀 독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어떻게 독이 됐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궁구리 초입이었어요. 궁구리에 이렇게 두 개의 곧부리가 있다면 상류 쪽 곧부리였죠. 거기서부터 꼬골로 이어지는 직벽 라인들을 공략할 생각이었어요. 그곳을 생각한 이유는 작년도 이맘때쯤에도 그곳을 공략했지만 산란이 끝나고 고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장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침에는 탑워터 루어를 좀 던져볼 생각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지 않는 하류 쪽일수록 아무래도 내려오다 보면 한 대씩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류 쪽은 그래도 보트가 지나간 어떤 파도들이 좀 적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류 쪽 직벽인 궁구리에서 꼬골 가는 라인에 섰습니다. 처음에 스틱 베이트를 꾸준히 던져봤어요. 첫 포인트에 들어가면서 스틱 베이트를 던질 때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올 때 들었던 생각은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기, 그러니까 고기가 얕은 수심에 있는 산란 직후에 연습 때 스틱 베이트로 정말 재미를 많이 보고, 그리고 경기 때 스틱 베이트가 배신을 한 경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틱 베이트 언제 그만둬야 되지? 한 포인트만 더 쳐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죠.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절강 직벽 초입이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요맘때 6월 초의 경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포인트를 선택한 이유는 보트들이 전부 하류로 지나가고 나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보트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보트가
지나갈 때 하류 쪽으로 가는 보트들은 직벽 라인 쪽에 안 붙고 완전 건너편으로 최대한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까지도 보트의 파도가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서 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처음에 던진 건 역시 스틱베이트죠. 스틱베이트 이렇게 던지면서 가는데 계속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몇 번 던지다가 한 100m, 200m 이렇게 던지다가 탁 멈추고 제가 프리릭으로 바꿉니다. 웜채비로 바꿔서 직벽에다가 던져서 살살살 떨어뜨리는, 지난 경기 때 결과가 좋았던 그 낚시를 시도를 해봐요. 그러면서 조금 진행을 하죠.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건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많은 마리수가 나오는 경기는 아닐 텐데 그래도 상위권에 들려면 고기가 3-4마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모랑이니까 다 잘 잡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3마리는 있어야 상위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절강 직벽을 절반 정도 갔을 때죠. 아, 불안한데 타워트 몇 번만 던져볼까? 하면서 계속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웜을 이렇게 던져서 살짝살짝 내리고 있는데 작은 라이징이 보이더라고요. 멀리서부터 피딩 같은 그런 물보라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을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작은 피딩이 있었어요. 막 엄청 큰 베스가 이렇게 수면을 강타하는 게 아니라 작은 피딩이 있길래 초계포치 하고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스틱베이트를 들어서 그냥 무심코 던집니다. 한참 넘겨 던진 다음에 액션을 줘서 싹 끌고 오죠. 그리고 그 라이징 있었던 곳을 지나쳐 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라이브 스코프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방 소나에도 별로 찍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미 물보라는 자자 앉았고요. 이만한 파문과 함께 라인이 쭉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흡셋이 됐어요. 와, 근데 고기가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버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작년에도 이 시기에 고기를 걸었다가 찢기듯이 털린 경험이 있어서 라인을 조금씩 여유를 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루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기가 하는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고수위로 인해서 뿌리까지 물에 잠긴 나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밑둥까지 잠겼던 나무들, 그 나무들 때문에 사실 알짜리들 치기도 되게 까다로웠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직벽에 있는 나무들은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나무가 거꾸로 물속에 박혀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않고 여유줄을 좀 많이 준 거죠. 네, 감았습니다. 와, 어떡하지? 아, 고기 큰데 어떡하지 하는데 로드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내렸더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감았네. 아깝다. 어떻게 가든 입질인데. 하고서 이렇게 로드를 들었더니 라인이 왼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살짝 들어보니까 고기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뭐 나무가 걸려있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았더니 고기가 딸려 나와서 정말 운 좋게 고기를 떴습니다. 정말 급하게 떴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고맙다. 그 고기를 뜨고 와,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정말 오랜만에 고기를 잡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고 고기 후처리를 하고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살펴봤죠. 그랬더니 라인이 대충 한 5m? 제 키의 2배가 넘는 정도의 라인이 완전히 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속에서 라인이
버텨준 겁니다. 16파운드였거든요. 16파운드를 썼는데 라인이 버텨줬어요. 이게 제가 그날 사용한 태클이에요. 제가 타버터를 던지기 위해서 노브도 하늘을 멀리 나르는 뜻에서 이렇게 하늘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고 요 태클 요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좀 바뀐 게 있죠. 로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와일드사이드 610 헤비 로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전에는 스탠다우 611 헤비 피스 로드를 썼었거든요. 쓰다가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요. 이 로드는 제가 스탠다우 611 헤비 투피스 로드를 쓰기 전에 사용하던 로드입니다. 왜 돌아왔냐? 제가 라인도 16파운드 썼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로드를 너무 이제 뻣뻣한 로드를 썼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스탠다우 611 헤비로 바꾸고 나서 그 잘하던 스틱베이트 타버터 낚시를 고기를 걸고 떨구는 실수를 경기 중에도 작년에만 2번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혹시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약간 로드에 힘새가 있는 이 와일드사이드 610 헤비로 바꿨죠. 그리고 낚시를 해보니까 나는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11 헤비로 바꿨던 건 먼 거리에서 참질이 되니까 로드도 좀 뻣뻣하고 나일론 라인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로드가 빳빳해야 정확한 움직임을 탁탁탁 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 거리에서 정확한 움직임을 주고 바늘 거리를 좀 더 잘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611 헤비 스탠다우 좀 더 빳빳한 로드로 바꿨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 로드는 좀 더 근거리, 그러니까 알자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커버 낚시를 할 때 피칭하는 거리에서 챔질을 할 때는 훨씬 좋지만, 제 낚시하는 스타일상은 이런 로드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꾸고 몇 마리를 걸어봤더니 나는 바꾸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은 작년부터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고, 실수가 있었던 재작년 가을에 바꿨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아주 잘 사용을 했죠. 그리고 올해도 한 건 해줬습니다. 거의 2kg쯤 되는 고기를 한 마리 물칸에 딱 넣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연습을 안 했다 해서 오는 그런 불안감도 좀 사라지고, 이대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종합 10위권까지 걸려있는 선수들, 10위 전후로 걸쳐있는 선수들이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고, 지금 이 경기에서 미끄러지면 올해는 정규전이 5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4번째 경기에서 미끄러지면 올 시즌 걷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괜찮은 고기 한 마리를 손에 쥐니까 됐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스틱베이트를 몇 번 던져보다가 웜낚시를 좀 더 섞어야 되지 않나, 이른 시간에 웜의 반응이 지난 경기 때 워낙 좋았으니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날 비가 와서 상황이 많이 틀어졌겠지만 계속 내림이었던 어떤 추세는 변함이 없어서 그러면 웜낚시도 좀 섞어가면서 하자 라고 하면서 웜 한번 스틱베이트 한번, 웜 2번 스틱베이트 2번, 웜 3번 스틱베이트 3번,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절강 직벽을 절반 이상 돌면 포켓이 하나 있어요. 큰 포켓에 왼쪽 곱부리, 상류 쪽 곱부리죠. 그 곱부리에다가 타버터를 던지는 생각을 하고 거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성규 선수가 건너편에서 그 곱부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곱부리에 떠있는 베스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리듬을 깨고 웜을 한번 던져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웜을 갖고 거기다가 캐스팅을 합니다. 매치 4인치를 던졌어요. 산란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큼직큼직한 걸 던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제가 사실 매치 4인치에 그렇게 얕게 칠 때는 7g짜리 스틱 싱커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좀 천천히 운영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바닥에 좀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4g짜리 스틱 싱커를 사용을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사뽕 풀이죠. 평소처럼 7g을 사용하지 않고 묵직한 싱커를 달아서 좀 벽에 바짝 붙여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떨어진 다음에도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낚시를 하자. 천천히 하더라도 좀 무겁게 가자 해서 14g짜리에 4인치 매치를 갖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심은 물면 1, 2, 3m에서 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좀 얕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3m를 좀 더 지나가서 한번 떨어졌는데 무침코 또 전방 소나를 보다가 좀 많이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로드를 살짝 드는데 어라? 그
횡한 느낌이 아닌 거죠. 터졌을 리가 없는데 라는 약간 의심을 갖고, 진짜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목표했던 수심보다 많이는 아니에요. 한 5m 정도? 그러니까 한 2, 3m 정도 더 들어간 거죠. 그걸 챔질을 딱 했습니다. 무게감만 믿고요. 근데 그 고기였어요. 이런 낚시로 얼마 만에 안동에서 고기를 낚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시간이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그 고기를 그렇게 이른 시간에 2마리를 낚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 오늘 되는 거 아닌가? 랜딩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이렇게 피쩍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상태를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조금 깊은 수심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계절이 6월 초니까 산란이 끝나고 회복하는 고기들은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런 직벽 구간을 끼고 그런 곧부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물칸에 넣어줘야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물칸에 넣었죠. 그리고 낚시를 조금 더 하는데 뭔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느낀 그 익숙한 망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물칸을 열어봐야죠. 물칸을 탁 열어봤더니 그 고기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고기가 까지기 시작했어요. 그 고기가 그 시간부터. 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피징을 안 했지? 꺼내자마자 안 했지? 좀 깊게 먹은 걸 알았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왜 안 했지?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피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물칸을 봤어요. 고기가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게추도 달아주고 그리고 준비해간 바이블 컨디셔너도 풀어주면서 이건 좀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뒤로 계속 꾸준히 5분 10분마다 한 번씩 계속 물칸을 열어봤습니다. 때마침 제가 또 얼음도 어느 정도 가져가서 이런 수온도 좀 관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얼음을 과감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안정이 되는지를 계속 보면서 절강 직벽의 나머지 구간들을 공략을 했어요. 웜 한 번, 스틱 한 번, 웜 두 번, 스틱 두 번. 이 캐스팅을 하다가 제가 작년 6월 초 경기를 망쳤던 구간이 딱 도착을 해서 오늘도 타버터를 안 물까? 오늘도 스틱 베이트를 안 물어주려나? 라는 생각으로 그 스틱 베이트를 캐스팅을 했죠. 스틱 베이트를 그 곧부리를 탁탁탁탁 지나오는데 스틱 베이트가 갑자기 곧부리 앞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물었나? 조그만한 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로고 보니까 그 풀에 이렇게 스틱 베이트가 걸린 거여서 내가 긴장 많이 하고 있구나, 집중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음 캐스팅을 했어요. 다음 캐스팅은 포지션을 좀 더 본료 쪽으로 옮겨서 그 풀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풀 앞을 지나올 때 퍽 하고 한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챔질 자세를 잡고 있었죠. 스틱이 안 빨려 들어가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 쳐주면 퍽, 탁 한 번 쳐주면 퍽, 세게 빡 하고 치진 않는데 퍽 하면서 건드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챔질 자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걸 보고 나니까 이 포기가 안 돼서 다시 던져보고 또 다시 던져보고, 스틱 커서 안 무나 작은 걸로 바꿔서 던져보고, 다른 로로 바꿔서 던져보고, 야마토 야마토 주니어, 야마토 스펙 별걸 다 던져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입질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김용태 선배님 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태 선배님 배가 저를 보고 공략을 하시다가 저 치라고 크게 멀리 돌아와서 가시길래 진짜 몇 번을 더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돼서 결국 포기를 하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가 많이 뜨고 흐린 날이었지만 날이 많이 밝았기 때문에 스틱 베이트보다는 점점 웜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웜 낚시로 꾸준히 차분하게 낚시를 했고, 그리고 간간히 스피닝도 사용을 해가면서 낚시를 했어요. 크랭크베이트도 여러 번 던져봤습니다. 물 속에 꽤 그럴싸한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베이트볼이 꽤 2, 3m의 얕은 수심에 있었고, 그런 수심 밑에 따라다니는 고기들도 보였고, 직벽에서 웜을 던지다가도 전방 소나를 본류 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비춰보면
베스 같아 보이는 친구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일 때마다 준비해왔던 크랭크베이트를 계속 던져봤지만 딱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2시가 다 되었죠. 12시쯤 되었을 때 지금이면 상류에 좀 사람이 없겠지? 제가 늘 갖는 어떤 토너먼트의 일반적인 방향인데 이 시간대에 사람이 없을 곳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면 사람이 좀 없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상류로 갑니다. 처음엔 잉어골 초입에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쳤을 삼산 직벽보단 잉어골 쪽을 공략을 하고 잉어골 초입을 좀 돌아다니다가 박서당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박서당 맨날 좋아하는 라인 공략을 하는데 왠지 그날따라 평소에는 잘 치지 않던 본류 쪽 조만한 포켓을 저기까지는 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웜채비를 던졌어요. 그때는 프리리그를 안 던지고 드랍샷으로 바꿨죠. 왜냐면 조금 더 깊게까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2분의 1온스 싱커를 달고 드랍샷을 계속 던졌어요. 필이 4인치를 이용한 드랍샷을 던졌던 기억인데 쭉 반응이 없다가 저 포켓까진 쳐봐야겠어 라고 했던 박서상 능선 라인 하류 방향에 직벽 시작되기 전에 있는 조그마한 포켓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질이 있었어요. 거기가 안에 이렇게 박힌 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박혀있는 돌들을 주변을 톡톡톡 떨구는데 입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입질이 오기 전에 몇 번 그 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이거 나무야 돌이야 이러면서 계속 빠져나왔는데 또 턱 하고 걸리길래 이거 돌이야 뭐야 돌이네 하고 이렇게 몇 번 쳤거든요. 몇 번 쳤는데 돌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몇 번 쳤는데 안 나오면 이렇게 당겨보잖아요. 몇 번 쳤는데 안 나오길래 저도 이렇게 당겼더니 꾹꾹꾹꾹 하더라고요. 내가 멍청했습니다 진짜. 사실 진짜 방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로드를 얼른 내렸죠. 그리고 제발 아직 뱉지 않기를 라고 생각을 하고 슬랩하고 방식으로 훅셋을 했습니다. 뱉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시간 11시, 12시 이때부터 1시, 2시까지 그때가 운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시간인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탁탁탁 쳐도 안 움직일 정도로 있었던 곡이니까 모르죠. 다른 타이밍에 고기가 물었을지도. 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바보 같다 라는 생각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집중력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괜찮은 집중력으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참 운 좋게 물어준 그 고기를 그렇게 어이없게 놓쳤습니다.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비슷한 곳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직벽의 포켓들이라든지 조그맣게 튀어나온 고뿌리들, 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낚시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입질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올라왔어요. 경기 결과는 2마리 3180g 14등을 했어요. 경기 결과는 제 예상대로 최상위권은 5마리를 낚아왔지만 6등이 3마리, 7등부터 2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더 낚았어도 아까 그 고기만 낚았어도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죠. 어쨌든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났고 경기 결과를 선수들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오전에 2번째 고기를 낚았던 그런 곱부리들, 본류와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곱부리들 혹은 수심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곱부리 주변을 잘 공략을 차근차근 한 선수들이 성적이 좋았어요. 올해는 유독 이런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성적은 지금도 괜찮죠. 그렇게 14위를 하고 사전이 종료된 지금 공동 6위로 종합 성적은 꽤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참 올해는 유독 그런 실수들, 그런 아쉬운 장면들이 많은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조금 더 마음가짐을 더 다잡아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경기였습니다.